않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토론을 좀 할 텐데요. 나와주시죠. 예, 예. 에 대한 그 체계를 잡아서 가치와 명분을 세운다면 분명히 저희도 저만큼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가 구작정적으로 무슨 사업을 벌인다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단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부분, 그 시에서 해야 될 부분, 보존에서 해야 될 부분, 혹은 문화원이 해야 될 부분, 혹은 이제 그 지원 단체로서 어떤 뭐 국가개파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 그런 걸 좀 명확히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꾸려야 될 게 무엇인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1차적으로는 단기적인 사업은 이미 얼마 전에 그 문화원하고 보존회 측에서 노력을 해서 경기문화재단에 지원을 받은 바가 있는데 가장 필요한 사업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문제인데, 보존회라는 건 기존에 있었지만 이 보존회가 등록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도 좀 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에 이제 그 단체 등록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 기본적인 토대는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르신들이 좀 그 부탁 말씀처럼 이제 문화원에 얘기를 하셨었다고 그러는데 그 가락체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둔대노항이라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숙달이라든 숙달동에서 참여하신 분들, 둔대동에서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묘한 차이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한데 모여서 어떤 가락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왔긴 했지만 그 개별적인 차이, 그다음에 전승하시는 분들의 개별적인 차이, 동네마다의 개별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좀 제 판단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개인적인 가락의 차이, 그다음에 악기마다의 어떤 체력 문제들이 이런 게 성결이 된다면 앞으로 이 둔대노악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문제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예산 문제인데, 이 예산 문제는 단순하게 저희가 이렇게 희망하고자 해서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초적인 토대를 이뤄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인 과제를 해놔야지 장기적인 예산 확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또 장기적인 문제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둔대농악 외에도 아까 말씀한 뭐 문명술이라든지 해다지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그 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수립을 해 나가야 되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단기적인 차원에서 체력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인 계획상에서도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그 계획이 잡힌다면 그 작게는 그 시 내에서의 어떤 활동문화적 지정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본다면 경기도 내에서의 경기도 무형문화재 추진 같은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 장기적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이제 그런 추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멀리 본다면 이런 것들까지도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로 한 가지만 또 더 말씀드린다면, 그 기존에 이제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뭐 공연 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시겠지만 이 외에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또 해주셔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직접 꾸려나가기에는 좀 벅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평택농악 같은 경우 잘 이루어지는 게 사무직이라는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필요하다. 문화원이 모든 걸 다 지금처럼 이제 어떤 기획을 같이 하신다 이렇게 하기는 좀 벅찬감도 있습니다. 문화원 자체의 역량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담하실 수 있는 어떤 젊은 인력들을 좀 포용을 하시면서 그러한 뭐 기획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는 좀 젊은 사람들 좀 시키시는, 좀 부리셔야 되는, 이제 좀 부리셔야 되는, 직접 하신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어르신들은
둘의 정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둘과 관련된 얘기들, 동네에 얽힌 얘기들, 그리고 둘의가 같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나 어떤 동네의 둘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역적인 차이라는 특징들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공간 속에서 그런 것도 좀 그 전승해 주시는, 얘기를 또 전승해 주시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 이상열 연구원님이 여러 가지로 중장기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이 간담회를 근본 담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근본을 서로 소통하는 최초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하계실에 저희 문화원과 그 보존회가 서로 의논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공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말씀 중에 어르신들이 말씀했던 각 장르별 가락 체록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최초의 작업으로 일주일 전에 그 문화단체 등록을 군포시에서 하고 안양 세무소에서 그 등록증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 분담들이 공공문화단체, 군포시, 그리고 보존회, 저희 문화원 이런 역할들이 지금부터 이제 다 분장되어서 잘 진행될 거라고 굉장히 지금 박노일 우리 근대문화 보존회 회원님이신데요. 굉장히 예리하게 짚어가십니다. 그 강사의 문제, 저희 문화원 사업의 방향성 문제, 그리고 가락의 채록 문제 이런 거 부분들을 그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가장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는 우리 박노일 회원님, 그리고 자료를 제가 아까 이걸 딱 받아보는 순간 그냥 숨이 턱 막히는데 다행히 사전에 다 말씀을 해주시고 다 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첫째, 행사와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을 먼저 따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산 따셔야 됩니다. 예산 안 따시면요, 아무리 뭐 좋은 계획 이건 다 소용없어요. 저 아까 평택에서 뭐 억대, 10억대로 예산이 나온다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거 획득하지 않고는요, 그거 획득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는 도저히 이거 아예 사업 착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할 능력도 소입되어 있답니다. 전부 다 80 이상짜리만 있으니 어디 가서 돈 안 받고 대가 없이 가서 자원봉사합니까? 이건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현재 군대농악 보존회가 거의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수립된 전문인 양성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계획도 없어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 발탁해가지고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 자체도 없다 이겁니다. 필요하면 불러다가 늙은이들 써먹고 그냥 마는 거죠. 그게 아주 제일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 애로사항은 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개선 방안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는 이런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연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인 발굴, 그러니까 유명한 인재를 발굴해서 양성시켜 나가는 이 계획, 두 가지 계획을 아주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담당자가 보면 이거 필요해, 돈 줘야지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이것부터 가지고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예산 따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하실 일은 뭐냐면 우선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행사 지원과 전문인 양성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장기계획 또는 단기계획을 이루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문화원 관계자 또 문화 관련 기관 대표자
그다음에 둔대농악 전문인 또는 대표자, 기타 후원기관 대표자 이런 분들과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그야말로 알맹이 중에서 알맹이를 뽑아가지고 이 계획에다 담아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 담당자도 아주 참석시켜서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해서 참 더 삶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떨어지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없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건 뭐 헛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둔대농악 보존을 위한 전문인 양성입니다. 유망한 인재, 특히 이제 아까 여기 선택에서도 말씀하시는데 학생, 이건 저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교 이르기까지 아주 그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발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 대상, 전문 교육인 및 교육장 확보, 이것이 이제 절대 중요합니다.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목표 인원, 교육 주기 및 시간 계획, 강의 및 실기 내용, 그 다음에 악보, 교환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학생들이 봐서 얼른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간 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할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각 기관의 대표자와 긴밀히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운영입니다. 전문 교관이 이제 임명돼야 되겠죠. 전문 교관은 조금 둔대농악을 어느 정도 치줄 아는 사람이 먼저 발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대농악인 중에서 지금 나와서 이제 좀 강의라도 하시고 실기라도 지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뭐 일당적으로 매일 참여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 오직 둔대농악 가락만을 가지고 실습을 위주로 하실 그런 분들을 이제 둔대농악 회원들이 이제 참여해서 가르치는 게 일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도 들어있지만 사물놀이 아무리 잘 해도 이건 한때 오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시로 그때 오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고 둔대농악이야말로 이 지역에 그야말로 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하나의 전통 가이거든요. 이것이 먼저 머릿속으로다가 각인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그 외에 농악이 곁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존 둔대농악인은 주기적으로 실습 지도에 참여하고 따라서 여기 교관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면 1시간, 월에 1시간이면 1시간 딱 지정을 해서 그날 모시고서 실습에 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나와서 고생을 하셨으면 적절한 대우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여하실 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개선 방안으로서는 이제 교육장 아까 말씀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경로당 위에 2층에다가 교육장을 마련해서 현재 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시끄럽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좀 편안하게 조용히 있어야 할 곳이 이제 노인정인데 거기가 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까 되도록이면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시끄러워서. 그 다음에 이전을 못하겠다면 이전할 경우가 안 된다면
차라리 방음 장치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피차가 배우는 사람, 노년을 즐기는 사람, 피차가 다 같이 기분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겠다. 둔대농악단 운영, 이제 앞으로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아직 살아있는 한, 힘이 있는 한 가끔가다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이제 운영하실 사항은 교육 이수자를 전문 회원과 준 회원으로 현 둔대 농악인이 평가를 거쳐서 정규 둔대 농악 단원으로 사용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뭐 사물놀이 아무리 잘하고 다른 농악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둔대 농악 전문인으로 하여금 소리라도 들어서 저 가락이 제대로 됐어 이렇게 평가한 사람을 가지고 둔대 농악 회원으로 특별 회원 또는 준 회원으로 임명해서 앞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규 둔대 농악 회원으로 임명된 사람을 앞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제도도 어느 정도 규칙이라든가 무슨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항상 그 모범 규칙 같은 것으로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이런 것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러 시간이 있을 때는요, 우리 둔대농악 노인들을 어느 정도 좀 너무 자주는 할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주에 한 번 하든지 시간을 미리 정해가지고 이미 전수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둔대농악에 대한 가락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둔대농악 여러분하고 같이 합해서 실기 연습을 좀 가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계획에 반영해서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조금 생각해 본 건데요. 둔대농악이 움직일 때는 농사 천하지 대번이 큰 깃발을 들고 다니는데 여기에다가 둔대농악단이라고 새겨진 거 아니면 군포시 둔대농악단 이렇게 좀 큰 깃발 하나 길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어디 가서 연습을 하든지 현장에 나가든지 하면은 반드시 이 두 개의 길을 들고 나가게 해서 둔대농악이 좀 멀리에 우선 좀 알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농악복, 기타 농악 기물 관리도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둔대 하고 다니는 노인병에는요 많은 농악복이 현재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북이며 장구며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좀 정상적으로 보존회가 움직이면은 이것도 관련한 사람을 하나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적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도 정연하게 진짜 정연하게 되죠. 그렇지 않는 한 이것도 맡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대략 이런 내용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군포시 문화원이 주무기관으로서 각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돈독히 하여 시의 상징적 전통농악을 영구적으로 육성하고 보존하고 발전하는 데 도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만드시는 장기 또는 단기 계획에 모든 요목을 전부 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적절한 생각
생각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년 사업 계획이나 뭐 그런 공연 계획은 물론 다 짜지고요. 장소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에서도 쫓겨났고 그나마 맥을 잇기 위해서 지금 둔대농악 보존에 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접근성이 먼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강좌를 하는 이유는 어르신들과 이렇게 만나는 횟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 둔대농악 부분은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전에서 문화 아카데미 저희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무기관인 군포문화원이 그동안에 이제 그런 사업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아주 이렇게 예리한 지적이긴 하신데 이거의 90%는 둔대농악 보존의 역할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저희 문화원의 협력기관.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그 문화단체 등록도 하신 거고 그 문화단체 등록을 계기로 해서 기획을 못 하시지만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변인이 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내어서 그 사업비로는 주체적으로 문화원이 할 일, 보존회가 할 일 또는 군포시 국악협회가 할 일의 역할 분담이 뭐 다는 아니더라도 올해는 내년에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는 우리 문화원 이사님 원장님 계시니까 아마 저희 문화원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토론 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둔대농악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국악협회 지부장님도 계시고 안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애쓰셔 오셨지만은 현재 제 입장에 대한 말씀을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문화원 이사의 입장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강사의 입장으로만 말씀을 드릴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고 제가 우선은 첫 번째는 발표를 좀 뒷부분에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을 중복적으로 많이 하셨는데요. 저 또한 중복이 되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계획에 의해서 행사가 있을 때만 사실 어르신들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저희가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에는 어떨 때는 한 번의 만남도 없이 바로 현장에서 만날 경우가 사실은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불만도 많으시고요. 저 또한 중간에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기량이 높고 낮음, 뭐 인간의 든든 이걸 떠나서 상당히 제가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하면 조금 아버님들한테 많이 죄송스러운데 얼마 전에 저희가 무산 행사 치른 문화원에서 주최하신 행사에서도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아버님들이 추운 날씨에 몇 분 못 오셨지만 저희 보존의 어르신들은 정말 적극적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적극적이시고 정말 하루 종일을 같이 뛰자고 해도 뛰실 정도의 기록도 넘치시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양껏 치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의 투정은 가장 큰 게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더 할 수 있는데 못하겠다. 서운하시다 그래요. 참 감사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날도 저부터도 잘 챙겨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흘러 돌아가시게 만들었는데 정말 이 공개적인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런 일이 저희가 사실 많이 뉘우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이전에 실수가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 사실 개선되는 부분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뭔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게 서로 간에 박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문화원과 아버님들끼리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시면 사실은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저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서운하셔서 전날까지 웃어주시다가도 조금 노여하시면 저 속상하고, 또 저는 어디 가서 또 얘기할 수 없고, 또 문화원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나름대로 상당히 일이 많고 그 고충을 제가 또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투정을 부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런 난처한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 원장님이나 여러 어르신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뿐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어느 누구에 한정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를 무조건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행사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1월에 가졌던 마음이 12월까지 꾸준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자리에 출발점이긴 하지만 이 마음이 한 달 후에, 내년, 3년 후, 10년 후에 이 마음이 저는 사실 체계적인 이런 수립되는 거 상당히 바라지만 일단 이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꾸준히 가면서 생각이 한결같아야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만 손을 내밀지 마시고, 물론 애쓰시는 거 알지만 조금만 더 성의를 보여주시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덜 노여워하시고,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 이런 날씨에 이 연세에 이렇게 기량 넘치시게 활동하실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저희로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결같이 더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부분들이 잘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그 수업을 나가시고 수업을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아시겠지만 강의계획서를 매년 씁니다. 쓰면 제가 한 달에 첫째 화요일날, 제가 화요일날 수업입니다. 화요일날 분명히 어르신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매년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 그동안 뭐 여러 일이 있었겠지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예, 약간의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나이 어린 사람이 우리 아버님들께 조금 투정을 부리고 싶은데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모든 아버님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몇 분 아버님들이 조금 마음을 아직도 못 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느낄 정도로 오죽하면 저희 보고 치지 말아라, 우리 가락과 다르니까 치지 말아라. 저희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버님들 따라가라. 무조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거를 배우러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고, 저희는 이제 배우러 나가는 입장인데 그런 좀 어떤 무슨 서운함이 있으셨는지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말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서운했고요. 저희가 좀 기량이 모자라서 양이 안 쳐져서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아버님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하면서 열심히 기량을 좀 더 닦아서 좀 더 나은 전수단이 되도록 또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조금만 좀 열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님들을 뵈면 제가 아버지 합니다. 제가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아버지하고 포도즙도 드리고 양파즙도 드리고 마늘즙도 드리고 강아지 사료도 주고 막 제가 오물가며 나름대로는 감사하고 좋아서 하는데, 이제 또 단체이시다 보니까 또 리더도 계시고 여러 개 또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개개인 마음은 안 그러신 거 알지만 이렇게 확연히 된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금만 저희를 좀 안아주시고, 저희도 무조건 따를 것이니까 저희는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아버님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어르신들이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제 생각에는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할 것이고 분명히 아버님들 위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수 인원이 30명이 넘게 많은 인원이 모집을 처음에 됐었는데,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장소가 여러 번 이전이 되면서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인원 유지하는 게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어차피 문화원이 지금 원사가 또 신축이 되면 그런 불편은 당연히 해소가 되겠지만,
상당히 저희도 나름대로 문화원에서도 사무국에서도 고충이 많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과의 접근성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로 차가 있으면 차가 있는 대로 없으면 대한역에서 걸어서 어르신들이야 뭐 어르신 적부터 다니셨던 길이지만 사실 투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달래고 같이 카풀돼서 오고 나름대로. 근데 지금은 저희는 대한이 2층 너무 사랑합니다. 공기 좋고 예, 조금 벗어나면은 외곽 지역에서 예, 아버님들 소음 속에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저희는 그곳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매일 그쪽 가는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너무너무 그 공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평택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웠고요. 배울 점도 많았고 저희가 갖춰야 될 것도 정말 따라야 될 것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 생각과 정말 일치하는 게 정말 한 가지 있었는데요. 우리 아버님들 충분히 넘치는 기량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시고 조금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보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냥 품고 계시면 의미도 없고 전승이 안 되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간곡히 또 부탁을 드리는데 품고 있지만 마시고 어르신들이 아프시거나 한 번씩 대소사가 많으시고 행사가 많으신데 그러실 때 저희가 그 자리를 아버님들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저희를 또 채찍해 주시면 저희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평택 농악에 그걸 따라가려면 뭐 아직 멀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저희가 빨리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샘플을 받기 때문에 예, 자 모방을 하시더라도 저희는 10년 걸린 거 5년에 하면 되고 5년에 걸린 거 3년에 하면 됩니다. 아버님들 너무 적극적이시거든요. 적극적이시고 사무국 또한 열성 대단하고 저 또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또 넘치고 하니까 이 열성과 서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좀 열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애정이 넘치도록 자신 살고 있는 동네에 정말 이 농악이 있다는 거 제가 나가서 둔대 농악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처음에 나름대로 대한이 거다 군포 거다 우리도 있다 소명감을 갖고 자부심을 가져라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제가 비록 많이 모자르고 하지만 아버님들께 몇 가지 배운 가락들 지금 저희 주부들 아버님도 아실 거예요. 많이 늘었다고도 하시는데 잘하고 있고 지금 또 초급반도 20여명 넘게 또 들어왔습니다. 특별위원으로 모집해서 너무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저번 주에 일도 한 6명이 또 초급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새로 지금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다가의 자리에서 2달밖에 안 된 분들이 초급 2번째 수업 오시는 분들한테 포도밭에서 가서 아버님들하고 치는 거 너무 즐거웠다. 안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나가는 게 너무 즐거웠다. 오늘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또 한 번 어르신들한테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추위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좀 이게 결국의 문제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매번 1년 사업이 행사 이게 공연이 저희는 이 교육에서는 특강이에요. 특강.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배우는 그런 특강으로 잡혀져 있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올해 단장이 됐지만은 저는 전라도에 살다가 군대 제대하고 2002년도에 3년도에 군포에 금정역에 처음 왔었는데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군대 농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대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는 우리가 기존에 어떤 단체나 어떤 사무실 붙지 않게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이제 처음에 이런 관계 같은 것들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신다고 이게 들어가서 과학을 체고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정말로 우리도 정말 다가가는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 속에서만 살 수는 없으니까는 그런 속에서 저희도 최대한 주전농악을 위해서 하러 갔지만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지금 같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의 약주 한잔 하시면은 집에 모셔다 드리고 뭐 필요할 때 심부름 같은 거 하고 그거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외부적인 이런 문화원이나 국어협회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지만은 같이 생활을 하고 경험하고 어르신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야 전체가 커진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런 문제점 문화원이나 국악협회나 그다음에 다른 기타 이런 문제점이 참 많은데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얘기하다 보면은 뭐 한정이 없겠는데 제가 가장 섭섭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되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애로점입니다. 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막히고 저기가 막히고 뭐가 안 좋고 그런 관계 속에서 소통이 안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선 그것들이 어르신들과 그 다음에 문화원, 시든 어디든 그런 걸 연결고리들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당장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들이.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잘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사물놀이를 뭐 위주로 한다 하지만은 저희도 원래 저도 농악을 했었고 사물놀이는 여기 올라와서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저희도 농악도 하고 저는 이 지역에서 이제 살려고 이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살아온 게 한 5, 6년 돼가고 있는데 저는 주간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주간마을에 살고 있고 어르신들이랑 1, 2층 같이 살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이런 체계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누리 단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국악협회에 할 수 있는 일과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잘 조화롭게 이루어서 다 같이 전대농악 보존회가 하나가 잘 운영될 수 있고 잘 협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히 다시 방향성을 바꾸고 감히 다시 둔대농악 보존의 체제를 거론하면서 둔대농악 보존회가 이런 가치와 명분을 세우는데 주체적인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다고 감히 제안한 것도 저희 군포문화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작된 지가 지금 10월이고 그 10월의 사업들이 지금 이 간담회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처음에 시작이 아까 주미라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서로 좋은 방향으로 정말 군포의 둔대농악의 보존의 그 좋은 방향성 정말 그런 평택농악 같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나가서 해외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농악이 되었으면 하고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송영수 원장님
김민재 회장님 1분씩 정리 총론해 주시고요. 에다 지원을 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경연대회를 우리가 농악을 공포해서 경연대회를 한번 하면서 저희가 군대농악이 이제 보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그때 우리부터 그 경기도 예술제 이제 출품 문제 시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돈이 올라가지 않고 아마 그대로 1,000만 원 예산이 10수년이 그대로 온 겁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둔대농악이 저희 이제 문화원과 시와 결과적으로 이제 둔대동 쪽에 있는 우리 농악이 경기도 예술제, 청소년 예술제 이렇게 이제 왕복하면서 아마 누리단도 참여했고 아마 국악협회도 참여하게 되고 문화원도 이제 우리 주미라 이사님도 참여해보았지만은 많은 방법 중에서는 예산이라는 돈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아까 어르신들 말씀대로 너무 예산이 작다. 뭐 너무 하는 게 안 된다. 근데 아마 김종수 우리 그 금태 웃다리 그 사무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공연 프로그램을 둔대농악 보존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드니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문화원에 신청을 하면 문화원에서 대행해서 시에 신청해서 이렇게 뭐 깎이더라도 어느 정도 돈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문화원에서는 한 건밖에 못 올려요 예산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둔대농악 보존이라는 그 명분으로서 전승사업으로 한 건 올리고는 다른 예산을 더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공연한 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사실 전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원이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된 거죠. 아마 본국장이 자원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기분 나쁘죠. 예술하는 분들이 어디 가면 대가는 못 쳐줄 망정 뭐 밥이라도 술이라도 제대로 좀 따뜻하게 대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문화원이 안 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이번에 이제 어차피 등록했다니까 내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든 뭐든 저부터나 원장님이나 움직이셔서 어차피 공연을 한다면 예산을 따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연 출연료도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었고 앞으로 이제 오늘 소통 문제에서 이제 주간 세 분하고 우리 이제 보전하고 이제 한다면 우리 이제 문화원과 국악협회 놀이단이나 이런 뭐 기타 둔대농악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 분들이 아마 소협의회라도 만들어서 가끔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성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걸 계획서를 써서 시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선택이 되면 예산을 집행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사장돼 있다가 또 연구해서 쌓아놓고 이런 방법이 아마 오늘 토론에 아마 가장 주가 아닌가. 그리고 오늘 참 선택을 우리 그 김종수 우리 웃다리 그 국장님이 상당히 동기부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군포 쪽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농악을 가지고 세계화 시킬 수 있는 뭐 김덕수 씨 같은 사람들이 나와 뭐 이루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 컨텐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아무튼 우리가 감정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측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 있는 걸 이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원 나름대로의 측면이 있고 또 둔대농악 보존위는 거기 나름대로 국악협회는 다 자기가 보고 있는 측면이 다르듯이 요거를 가지고 잘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의견들을 모아가지고요. 나중에 저희 문화원에서도 방향성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본국장하고 좀 노력할 것이고요. 또 국악협회에서도 또 언어 방향성 있으면 좀 저희한테 주시고 놀이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미라 이사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적인 것을 하나의 이 보존회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둔대농악을 뭔가 경기도에서 제일 1위를 저는 그래요. 아직까지 대상을 경기 예술제에서 못 타가지고 둔대농악이 아직 못 띄웠는데 전 띄우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그걸 굉장히 좀 바라고 있는 바고 우리 문화원이 그 역할을 더 많이 하려면 전문가 집단을 사실 우리 초청을 많이 해서 이 연구가 더 많이 돼야
아마 이 둔대농악 이 전수 사업이 아마 크게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평택 그거 사례 보면서요. 지금 대야 마을이 완전히 특화지구로 개발이 지금 확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획이 2020년. 그래서 뭐 문화예술인촌, 뭐 청소년 마을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그때 딱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정말 놓친 게 있다. 둔대 농악 마을. 와, 회장님 책임이 크십니다. 자, 그리고 자, 지정 토론 종합 토론 중에서 우리 항상 그 저희 경기도 민속예술대 모든 일에 지도 자문하고 계시는 문화 이사님이세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둔대농악 발전되는데 큰 기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저도 그 어려서 우리 이군포의 남면에 다 마을마다 농악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없어지고 우리 유일하게 그래도 둔대 마을에 이렇게 마을이 잘 보존되고 우리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보존되고 오늘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 둔대 농악이 정말 이제 체계적으로 잘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멀리 오신 우리 김병수 국장님, 우리 그 웃다리 농악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야 정말 감탄스럽더라고요. 예,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의 것이 참 알려지고 우리 둔대 농악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재하시고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이를 뒷받침하고 우리 이렇게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시나 우리 문화원이나 우리 둔대 농악 이렇게 삼일체가 돼서 우리 앞으로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참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수고하신 분들 한번 큰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사무국장이 책임이 크다고 했지만 저 책임은 하나도 크지 않습니다. 진작에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평택 농악 사무국장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농악을 하시는 분은 거저되는 게 아니고 희생봉사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내가 돈을 내서 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농악이 발전되는데 농악을 쳤으니 돈 좀 내놔. 먹어야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농악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어디 가서 뭘 찾다가 해서 바라고 하면 절대 계승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고 사람은 똑같습니다. 평택농악만 대상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 보셨잖아요. 그 알맹이를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대정보방에서라도 빨리 발전해서 우리가 쫓아가야죠. 그래서 때는 뭐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것은 우리가 그만큼 몇십 배 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따라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할 수 있고 퇴보라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전제니까 오늘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못한 것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조상님들 탓할 수도 없고 또 선배님들의 그 책임을 탓할 수도 없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뭐 기정사실 거저 시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런 좌담을 갖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군포 문화원이나 또 사회단체나 국악인들이나 저희나 다 같이 잘 되자고 이런 회의를 열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원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간담회 토론회를 가봤는데 정말 이렇게 심도 있게 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잘하는 데는 전 처음 봤어요. 자랑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정말 아쉬운 거는 저희 군포문화 해설사하고 설화단들이 그 향토사를 가지고 군포 그 특강을 다니잖아요. 청소년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한 둔대농악 초급반이 한 25명 등록했는데 그분들의 그런 어떤 인식 전환이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꼭 오늘 이 간담회에 참석을
하시라 했는데 단 한 분도 안 보였다는 게 그래서 제일 교육의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식이잖아요. 네. 초급반 지금 2분 오셨다고 제일 중요한 거 기량적인 거 말고 인식의 전환, 인문 소양 그리고 중대농악 보존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아유 그토록 애달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안 오시는 거는 진짜 좀 그게 좀 아쉽다는 것 말고는 저희 이제 주최를 한 마당에서는 매우 흡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긴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하시면서 소주 한 잔 더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